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저도 세금을 다룬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신고를 하셔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오류들을 또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찾아내기 어려워서 안녕하세요. 정규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숙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오늘 절세 로드맵의 목적지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세무사님, 오늘의 목적지인 종합부동산세가 뭔가요? 네.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토지와 주택의 세금을 각각 계산해서 이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이라 하는데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과세 유형별로 또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1차로 부동산 소재에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전국의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또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땅이라고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이 주택과 토지의 각각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 합계 시가가 실제로 10억이 넘어간다 해도 이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또 지방의 토지를 수십만 평 가지고 있다 해도 이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가 안 되고 또 별도 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했을 때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금 납부인데 지금은 어떻게 과세되고 있나요? 종부세가 첫 번째는 주택, 그 다음에 종합 합산 토지, 또 별도 합산 토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히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고요. 종합 합산 토지는 보통 나제지나 잡종지 같은 것이 해당이 되는데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고 별도 합산 토지는 보통 상가나 사무실 등의 부속 토지를 얘기하는데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등록된 문화재 주택이라든지 또 일정 요건을 갖춘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이외에도 미분양 주택, 또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용 어린이집 주택, 또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하면 주택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이나 피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별장도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상속주택과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도 주택에서 제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주택을 보유한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기준에는 혼인으로 인해서 이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고 있고요. 또 동고복량으로 세대가 합가한 경우에는 10년간 또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에서 제외가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야 되겠네. 그리고 네, 또 그 합산 배제 신고 기간에 꼭 신고를 하셔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이 합산 배제 대상으로 해서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정기 고지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 세금이 고지가 되고 또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사례별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살 김한양 씨가
주택을 한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 대상자일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나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1세대 1주택이면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 부부 공동 명의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또 1인당 9억씩 해서 총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절세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또 70세 이상은 40%로 김한양 씨는 65세이므로 산출세액의 3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그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보유했으면 20%,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40%, 또 15년 이상 보유하면 50%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보유했다고 했으므로 산출세액의 5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참고로 이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세액 공제인데요. 이 두 가지 세액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합계액이 80%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 또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공제라는 또 공제가 있는데 직전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를 만약에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또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 시장 상황에 의해서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예. 이번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박한경 씨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신축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부세를 또 계산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또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즉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현재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두 번째로 또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또 과세 기준을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 5년이 경과했더라도 주택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또 저가주택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수도권에서는 경기 연천 지역, 또 인천 강화, 홍진군에 소재하는 주택과 수도권 밖에는 광역시 세종시의 읍면 지역,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지방 저가주택은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한경 씨의 경우 신축 주택을 취득한 후에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으나 3년이 경과하면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세대 2주택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에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세무사님이 어떤 점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종부세가 보통 12월 달에 이제 고지서를 수령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세무서에서 세액 계산을 할 때 과표 계산할 때 아니면 세액 공제를 할 때 좀 오류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또 일반 국민들은 그런 오류들을 또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찾아내기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이 잘못된 세금을 굴복을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재계산을 하거나 환급을 받으려면 고지를 받아서 낼 경우와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지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고의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해야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본인이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경정 청구가 가능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체크하고 또한 본인이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실제로 이걸 실행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법적 문제나 추가 세금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Q&A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경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꼭 안녕.